자, 심화이론 과정 36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97페이지예요. 297페이지는 4절 화폐의 시간가치다 소개되는데 이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챕터 화폐의 시간가치다 옆에다가는 별표 2개 해놓으시고요.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크게 3단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먼저 취득이지요. 취득. 다음은 운용이란 과정이 있죠. 운용의 가장 대표례가 바로 뭡니까? 임대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임대업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업이라는 운용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취득했던 임대용산을 처분을 하게 된다. 처음 부동산 투자는 취득, 운용, 처분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각 단계마다 현 흐름이 발생하겠죠. 먼저 취득시입니다. 취득시는 내 호송이 돈이 나가겠죠. 그래서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흔히 취득시는 우리가 투자기간 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기간 초에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현금 유출의 크기는 뭘로 합니까? 내 호점에서 나가는 거니까 총 투자입니까? 지분 투자입니까? 그렇죠. 지분 투자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분 투자액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취득 시에는 현금 유출이 이루어지죠. 현금 유출 크기는 지분 투자액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운용의 과정입니다. 임대를 하는 운용의 과정에서는 나에게 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들어오겠죠. 이때는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한다니까 가장 주된 소득이 뭐예요? 임대료죠. 그래서 임대료에서 뗄 건 다 떼고 세금도 내고 나에게 얼마 돌아올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즉 운용의 과정에 한 현금 유입은 어떻습니까? 매년을 단위로 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임대 5년 산다면 이제 5개 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매년을 단위로 산정된다는 겁니다. 이때 현금 유입의 크기는 뭐겠습니까? 바로 세후 현금 흐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세후 현 흐름이다. 가장 주된 손이 임대료를 했죠. 임대료에서 내가 다 떼고 세금도 내고 나에게 얼마 들어올 것인가. 이게 뭡니까? 세후는 뭡니까? 세금 공제 후란 이야기. 세후 현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용의 과정 속에서는 현금 유입이 이루어지는데 현금 유입의 크기는 어때? 매년에 세후 현 흐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시입니다. 처분시도 내 호종이 돈이 들어오겠죠? 왜? 임대업에서 처분했으니까 내 호종이 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도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이는 어떤 투자기간 말이 되겠지요. 투자기간 말에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 이때 현금 유입의 크기는 뭘 것인가? 결국 내 투자했던 지분이 뗄 건 다 떼고 세금도 내고 다시 얼마에서 나에게 돌아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말에 처분시 현금 유입 크기를 우리 흔히 세후 지분 복귀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후 지분 복귀액이다. 세금 공제 후에 내가 투자했던 지분이 얼마서 복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처분 시에도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 현금 유입 크기는 투자의 말에 세후 지분 복귀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처럼 취득 시에는 현금 유출이 이루어지지요. 이는 지분 투자액을 의미한다. 다음 운용과 처분의 과정 통해서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현금 유입 크기는 운용의 과정 또한 매년에 세후 현 흐름 그리고 처분의 과정 또한 투자기간 말에 세후 지분 복귀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제 취득 이때 어때? 현금 유출이 이루어야 되죠? 이걸 현재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현재. 그렇다면 어때? 현재 현금 유출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현금 유입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당연히 미래에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현금 유입과 현금 유입 부분과 현금 유출 부분 이를 비교해서 결국 나에게 들어온 돈, 나간 돈 이걸 비교해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발생한 시점이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보니까 현금 유출은 현재 이루어지만 현금 유입은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좀 발생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시점을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화폐 시간치를 활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 시간치 이걸 배우게 되는 것이다. 마치 이 원리예요. 오늘의 10,000원과 1년 후의 10,000원은 가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뭐 때문입니까?
화폐의 시간가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화폐 시간가치에 의해서 살펴드렸고, 다음은 우리가 이제 화폐 가치 이와 관련해서는 어때? 먼저 일시불이라는 게 있어요. 일시불, 그리고 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불과 연금이 구분이 되셔야 되겠지요. 이때 일시불이라는 것은 투자기간 동안 일시에, 즉 한 번 내가 어때? 지불을 했을 때 이때 금액이 일시불이 되겠지요. 또 투자기간 동안 내가 딱 한 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금액도 일시불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면서 일시불은 일시에, 투자기간 동안 일시에 지불하거나 지불을 받는 경우에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반면 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연금은 투자기간 동안 매 끼마다 똑같은 금액을 내가 지불할 수도 있겠죠. 이때 금액이 연금이죠. 또 투자기간 동안 내가 매 끼마다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금액도 연금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면서 투자기간 동안 매 끼마다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거나 받는 경우에 금액이 뭡니까? 연금이 되겠다.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일시불과 연금에 대해서 뭘 구할 수 있어야 됩니까?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류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서 뭘 구할 것인가? 이걸 빨리 찾는 게 관건이에요. 자, 인류에서는 어떻게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서 일시불이다, 연금이다, 이걸 빨리 찾고, 다음 미래 가치를 구할 것인가, 현재 가치를 구할 것인가, 이걸 찾았을 때 연결시키면 기본이든 네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 연금의 미래 가치, 다음 일시불의 현재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다라는 겁니다. 기본에는 네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불과 연금에 대해서 여기서 어때?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두 가지 더 구할 수 있어야겠죠. 적립액과 원리금 상환액이다. 줄여서 상환액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폐시장에서 우리가 다루는 모두 6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순서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죠. 일시불, 연금이다. 이렇게 맞춰야 했어요. 그래서 일시불과 연금에서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연결시키면 네 가지가 되겠죠.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 연금의 미래가치, 일시불의 현재가치, 연금의 현재가치다.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 더 이제 적립액과 상환액을 구하게 된다. 모두 6가지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조건 통해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것만 돼 빨리 찾으면 자, 우리 시험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못 찾기 때문에 9월이 돼도 화폐 시간치가 어렵다는 겁니다. 뭘 구할 것인가 이것만 빨리 찾으면 이제 수월하게 문제는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름 교재 297페이지에 1번 챕터 화폐 시장가치다. 별표 2개 해놓자 그랬지요. 그래서 양월에 1번 의 설명 다 드렸고요. 양월에 2번 주요 용어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 이론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셔도 이제는 충분할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여기 말씀드리고 다음 여름 교재 29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98페이지는 2번 챕터 미래가치다 소개됐죠? 여기다가는 2번 챕터에 별표 3개 해놓으시고 설명을 또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제 미래가치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이제 항상 우린 뭡니까?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뭘 구할 것인가 이걸 빨리 찾아야 된다 그랬지요. 그래서 찾는 연습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내 투자 기간은 5년입니다. 자, 내 투자 기간은 5년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자, 1년, 2년, 3년, 4년, 5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투자 기간은 5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5년인데 투자한 초에 내가 어때? 1억을 적립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투자한 초에 1억을 적립하고 투자한 말인 5년째 이때 얼마가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항상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뭘 것인가 빨리 찾아야 되겠지요. 먼저 일시불이야 연금이냐 이걸 찾고 미래가치로 올 것인가 현재 주권에서 찾을 때 연결만 시키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자, 이 사례 보세요. 이 사례 보니까 어떤지. 자, 내가 투자할 동안 딱 한 번 1억 적립하는 거죠. 그때 1억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일시불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투자 말에 5년째 얼마일 것인가? 뭘 구하라? 미래가치를 구하라. 그럼 연결시키면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례는 결국 뭘 구하는 겁니까? 바로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걸 찾으면 어땠지?
나머지는 술술 풀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일시불의 미래가치는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여기 일시불 들어있지요. 일시불 여기에다가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 환원계수 어때?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 환원수는 뭡니까? 딱 일시불의 미래가치 이거 찾잖아요. 여기에 두 글자만 붙인다 그랬어요. 어떻게? 계수.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다라는 겁니다. 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불의 미래가치는 어떻게 구합니까? 일시불 곱하기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다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일시불의 미래가치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하는 겁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활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만 찾아내면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여기에 계수 두 글자만 붙인다.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자, 일시불은 어때? 자, 현재 가치 성격이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 뭡니까? future value는 자, 일시불 현재 가치죠. 자, present value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화폐시는 복리 방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리 방식이 뭡니까? 한 번 발생된 이자가 재투해서 또다시 이자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자가 꼬리에 꼬리 무는 게 어때? 복리죠. 이제 복리 때문에 n승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일시불의 미래가치는 일시불 현재가치죠. 여기에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1 플러스 R의 n승이다. 이 값이 의미한 바가 바로 뭡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R의 n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때 이제 자, 이자율이 연복리로 연복리입니다. 연복리로 10%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연복리 10%다. 그럼 이 같은 가정하에서 현재 1억이 5년 후에 얼마일 것인가 계산을 해보자. 그럼 그대로 대입합시다. 자, 이제 퓨처 밸류는 프레젠트 밸류 얼마입니까? 1억이죠? 1억. 자, 1억 곱하기 자, 1 플러스 자, 연복리 몇 프로입니까? 10%죠? 10%니까 0.1에 몇 년짜리예요? 자, 5년짜리죠? n은 기간이죠. 5승이다. 자,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거 우리 이제 계산기 활용해서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기간이 3년이면 n이 뭡니까? 3승이 되겠죠. 투자는 5년이면 n이 뭡니까? 5승이 된다. 그래서 3년 5년짜리 이 정도는 어때? 우리가 이 같은 일반 계산기 활용해서 계산이 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되셔야 한다. 물론 10년짜리다. 20년이다. 그럼 이걸 계산하게 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출제도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때? 이 값이 얼마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을 주어지면 우리도 요령마께서 요령마에서 이사 보니까 1억에 이거 어때? 곱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3년 5년짜리 정도 우리는 이 계산기로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을 계산하는데 항상 계수값을 먼저 계산하는 게 유리한 방법이에요. 자, 1 플러스 0.1입니다. 이건 얼마입니까? 1.1이죠? 1.1에 5승이다. 그럼 어때?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에서 어때? 5번 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1 곱하기 5가 아니죠? 1.1을 5번 곱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네, 계산기 켜시고요. 이제, 자, 계산해 봅시다.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1.6105가 나오죠? 예, 그럼, 결국은 이 값이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값이 있죠? 자, 1.1의 5승이다. 이 값이 얼마입니까? 1.6105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얼마 곱해주면 되겠어요? 1억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1억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자, 1억 6,105만 원 정도 나온다 할 수 있겠죠. 1억 6천 자, 105만 원 정도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조건이라면 현재 1억이 여기 5년 후에 약 얼마입니까? 1억 6,100만 원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어때? 우리가 이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산 연습 한번 해보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299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자, 299페이지 보시면, 자, 중간쯤에 보충학습이다. 복리 이자표 나와 있죠? 복리 이자표 이 자체가 어때? 연복리 10% 이걸 적용해서 계수값들을 다 구해놓은 거예요. 구해놓은 건데 먼저 이 복리 이자표의 좌측을 보세요. 좌측 보면 years 나와 있죠. 이게 뭡니까? 투자 기간 연이 되겠지요. 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5년짜리죠. 5년짜리 그럼 5년 찾고요. 자, years에서 쭉 아래 내려보세요. 5년짜리 찾았죠. 그리고 우측 보세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이게 우리가 있어야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줄임말이 되겠죠?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수 연결시키면 바로 옆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얼마입니까? 1.610510이다.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예상했처럼 1.610510이다. 약 1.6105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지요. 됐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 10년, 20년짜리는 이 같은 계수값들을 다 주어지기 때문에 요령만 익히시면 되겠다. 다만 우리는 3년, 5년짜리 정도만 연습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설명드렸고, 다음 또 이제 우리가 이 사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내 투자기간은 5년입니다. 역시 내 투자기간은 5년이다라는 겁니다. 5년인데 이제 내가 매년마다 투자는 5년인데 매년마다 1억씩을 적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억씩을 적립을 했을 때 투자의 말인 5년째 얼마가 될 것인가 이걸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때는 매년마다 1억이네요. 그럼 매년마다 1억이니까 이때 1억은 뭐가 되겠습니까? 연금이 되겠다는 거죠. 5년 후니까 뭘 구하라? 미래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럼 연결시키면 이 사례는 뭘 구하는 겁니까? 바로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이걸 찾으면 식은 어때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뭐가 들어있어요? 연금이 들어있죠. 연금이 들어있더라. 그럼 연금 여기에다가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게 한 자본 환원기술을 곱해주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게 한 자본은 뭡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 여기다 딱 두 글자 더 붙인다 했어요. 뭐라고? 계수. 그럼 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연금의 미래가치는 어디로 갑니까? 연금 여기에다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해주면 되겠다. 결국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다. 두 글자 붙인다 했죠? 계수.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로 해서 연금의 미래가치를 활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때 연금은 뭐를 말할 것인가? 이제 자 보세요. 매년마다 1억씩으로 때 적립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적립을 따서 이때 연금은 적립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적립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재도 자, 공식들 있죠? 공식은 깨끗이 우리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다만 우리가 이 부분만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니까 연금이 얼마입니까? 1억이죠? 1억. 여기에다가 연금의 미래가치수가 주어졌을 때, 자, 연복리 10% 가정했을 때 연금이 미래가치수가 주어지면 돼. 바로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봐보세요. 299페이지예요. 299페이지에 복리이자표다. 복리이자표. 이때 기간이 몇 년짜리입니까? 5년짜리죠? 5년짜리. 그래서 맨 좌측 years. 여기 때 5년짜리 찾으시고, 다음은 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다. 줄여서 연금의 내가계수 찾아보세요. 두 번째 칸이죠? 두 번째 칸 얼마입니까? 6.105100이다. 이 값이 주어진다면, 저는 여기에 대입만 하면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서,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튼 뭘 활용합니까? 연금의 미래가치를 활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또 이런 생각 합시다. 미래 일정금의 이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매년마다 얼마씩 적립을 할 것인가, 이걸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찾아보자. 그럼 자, 어때요? 이 시기에서 뭘 구하자? 연금, 즉 적립액, 이걸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보시는데, 그럼 연금은 즉 적립액은 어떻게 합니까? 연금의 미래가치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연금의
연금에 미래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래 일정금이 되겠죠. 연금의 미래 가치 나누기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걸 살짝 바꿨으면 연금은 연금의 미래 가치 곱하기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분의 1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때 여기는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의 역수, 즉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분의 1이다라는 거죠. 이걸 가려서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냐? 감채 기금 계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이제 적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연금. 자, 이는 연금의 미래 가치 곱하기 어때? 감채 기금 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의 역수, 즉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는 1. 이걸 가려서 뭐로 표현했어요? 감채 기금 계수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럼 이때 연금은 뭘 답니까? 적립액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적립액을 의미한다. 자, 이처럼 미래 일정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기마다 얼마씩 적립할 것인가? 적립액.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감채 긴계수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미래 일정 금액 있죠? 연금의 미래 가치. 여기에 감채 긴계수를 곱해주면 매기마다 얼마씩 적립할 것인가? 적립액. 이걸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우리가 이제 미래 일정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기마다 얼마씩 적립할 것인가? 적립액. 이걸 때는 뭘 활용합니까? 감채 긴계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와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와 감채 긴계수,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역수. 이 둘은 역수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어요. 사실 여기 보세요.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의 역수, 이게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면 1이죠. 이 이름을 뭐라 붙였어요? 감채 긴계수다. 붙였다는 얘기. 그래서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와 감채 기금 계수,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미래가치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가 순서는 어때? 일시불 연금 이렇게 잡자는 이야기예요. 일시불 연금이다. 잡자 생각하시고,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활용한다. 이때 일시불의 미래가치는 어떻게 변합니까? 1 플러스 R의 n승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연금의 미래가치 1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이걸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미래 일정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기마다 얼마씩 적립을 할 것인가? 적립액. 이걸 구할 때는 뭘 활용합니까? 감채 긴계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결국 미래가치 관련된 자본 환원계수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감채 기금 계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298페이지 2번 챕터 미래가치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교재는 제가 기본 이론에서 밑줄 그어드렸죠? 이 부분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여름 교재 30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01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챕터 현재 가치다 소개되는데,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별표 11 해놓으시고 설명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는 또 이런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역시 내 투자 기간은 5년입니다. 자, 1년, 자, 2년, 3년, 4년, 5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투자는 5년인데 투자는 말에 나이가 때 1억이 유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1억의 현재 시점에서 가치는 얼마가 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먼저 우리가 일시불의 연금이 이걸 찾아야 되겠죠. 그럼 자, 이때 투자는 말에 나에게 딱 한 번 1억이 유입된다. 그럼 1억은 뭐가 됩니까? 일시불.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얼마 할 것인가? 뭘 구한다? 현재 가치. 그래서 이 사례는 결국 뭡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럼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어떤 것인가? 자, 보세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한다. 찾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식은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뭐 드렸습니까? 일시불 여기에다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 환원계수를 어때? 곱해주면 되겠다. 그럼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 환원계수는 뭡니까?
개수 두 글자 붙인다 했죠?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다.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일시불의 현재 가치다. 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일시불 여기에다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 딱 두 글자 붙이죠. 개수.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활용하게 된다. 이때 일시불은 이제 미래 가치 줄여서 내가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 이걸 산식으로 나타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산식으로 나타내 보겠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구하는 공식을 말씀을 드렸어요. 퓨처 밸류는 프렌트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다. 최소한 이거 하나 정도 어때? 우리가 암기가 돼야 되겠지요. 물론 기본 이론 과정 드렸으면 어때? 대부분 이 식은 어때? 알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암기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꼭 이 식은 암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 즉 프렌트 밸류 이걸 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자, 퓨처 밸류는 프렌트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다. 이 식을 통해서 프렌트 밸류 이걸 구해보자. 어떻게 하면 됐어요? 양변에 1 플러스 R에서 나눠주면 되겠죠? 따서 프렌트 밸류는 퓨처 밸류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이다. 표현될 수 있죠. 그럼 이 식을 살짝 바꿨으면 프렌트 밸류는 퓨처 밸류 곱하기 어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다. 표현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어때? 이렇게 구해볼 수 있다. 사실은 여기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구하는 이 공식이 있죠? 이 공식, 우리가 1번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이게 2번 공식, 3번 공식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1번 공식은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죠? 다음 2번, 3번 모두 뭡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공식인데,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2번 공식이 많이 활용되고, 화폐시험지 관해서 지문형이든 이런 문제는 3번 공식도 활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한번 해보았어요. 하여튼, 자, 1번 공식은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어떻게 합니까? 퓨처 밸류는 프렌트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2번, 3번은 모두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자, 프렌트 밸류는 퓨처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이제 옮겨 적어 봅시다.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 자, 프렌트 밸류는 어떻게? 퓨처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일시불이죠? 미래 가치다. 퓨처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다. 이 값이 의미한 바가 바로 뭡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변합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벌써 이제 우리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뭘 활용했습니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활용했죠. 일시불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변합니까? 1 플러스 R의 n승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활용한다. 이는 어떻게 변합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되겠다. 그럼 자, 잘 보세요.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는 1 플러스 R의 n승이죠? 다음, 일시불의 현재 가치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이야기에 따라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 수와 일시불의 현재 가치 수,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역수. 이 둘은 역수 관계에 있다. 이 사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다음은 우리 또 이제 계산 문제 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연복리 10%다는 이야기예요. 10%다. 흔히 우리가 이제 이자율은 기호사 R로서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연복리 10%다라는 겁니다. 10%다. 이걸 가정하고 우리가 이제 현재 가치 한번 구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자, 퓨처 밸류 일시불 얼마입니까? 1억이 있죠. 1억 여기에다가 자, 이제 1 플러스 자, 연복리 몇 프로입니까? 10%죠? 10%니까 0.1에 몇 년짜리?
5년짜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1이 되겠지요. 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계산했는데 이 값도 어때? 우리가 일반 계산기 활용해서 얼마인지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3년 또는 5년짜리는 이것도 돼. 일반 계산기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항상 우리가 계수값 먼저 구하는 게 유리한 방법이라 그랬지요. 그럼 자, 계수값 보니까 1 플러스 0.1이네요. 그럼 얼마입니까? 1.1의 5승이다 할 수 있겠죠? 여기 분의 1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분은 1.1의 5승 이걸 또 먼저 계산하고 여기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때? 1로 나눈다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 자, 1을 1.1로 5번 나눠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5번 나눠주면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활용을 해봅시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일단 계산기 켜야 되겠죠? A씨는 ON 누르고 새 출발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1 나누기 1.1 나누기 1.1 나누기 1.1 나누기 1.1 나누기 1.1는 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0.6209 정도 나온다 할 수 있겠죠? 0.6209 정도가 나온다. 결국 우리는 이제 이 값을 계산해 놨습니다. 이 값이 얼마입니까? 이 값이 이제 약 우리 소수점 넷째 가면 나타내는데 약 0.6209 정도 되겠다. 그럼 이 값을 계산하니까 여기 바로 1억 곱하면 되겠죠? 곱하기 1억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자, 얼마 나옵니까? 약 6,200만, 6,209만 원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약 6,200만 원을 쓰겠죠. 그럼 자, 주어진 조건에서 5년 후에 1억은 어때? 현재 얼마란 이야기야? 6,200만 원과 약 근사치로 6,200만 원과 가치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좀 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는 실제로 이와 같은 어때? 일반 계산기 가지고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는 어때? 일시불의 미래가치, 일시불의 현재 가치 이 두 가지만 대비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서 3년짜리, 5년짜리 이런 정도에서 두 가지만 대비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연습이 좀 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때 이 값을 어떻게 우리 계산기로 계산해 봤어요. 약 0.6209 정도 나왔죠. 이게 여러분 교재 보시면 자 299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299페이지는 복리이자표가 나와 있지요. 복리이자표 지금 투자금액 몇 짜리입니까? 5년짜리죠? 그럼 이제 맨 좌측 이열스에 5년짜리 찾아보시고 다음 이제 우측으로 쭉 가봅시다. 쭉 가면 네 번째 칸이 뭡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현자체수 이 값이지요. 이거 보니까 얼마입니까? 0.6209로 나와 있죠? 어때? 0.6209다. 어때? 우리 소점 넷째 가면 낮으니까 0.6209 정도다. 알 수 있겠지요. 그렇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은 딱 두 가지만 대비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 같은 계산기 활용해서 우리 가진 일반 계산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두 가지만 대비해보자. 해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그리고 일시불의 현재가치다 생각해서 나머지는 요령만 이렇게 하다가 이 계수값들이 주어지면 어때?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는 계산도 한번 해보았어요. 자, 다음은 자, 이 같은 현 그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내 투자 기간은 역시 5년입니다. 자, 내 투자는 5년이다라는 이야기요. 1년, 2년, 3년, 4년, 5년입니다. 5년인데 이제 매년마다 1억씩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매년마다 1억씩을 받았을 때, 자, 이 같은 현금 흐름의 현재 시점에서 가치를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자, 주원정에서 우리 뭘 것인가 또 빨리 찾아야 되겠지요. 여기 보세요. 매년마다 1억이네. 이때 1억은 뭐가 됩니까? 연금이 되겠지요. 그럼 현재에서 얼마씩가 현재 가치를 구하라.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걸 찾았습니다. 그럼 찾으면 연금의 현재는 어떻게 하면 돼 있어요? 연금 들어있잖아요. 연금. 여기에다가 연금의 현재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항수를 곱해준다. 딱 두 글자 붙여죠. 뭐라고? 계수.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연금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바로 연금 여기에다가 연금의 현재 계수를 어때? 곱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의
현재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연금의 현재치 계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내가 매년마다 1억씩을 어때?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받자마자 투자기간 말까지 다시 적립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때 1억 받아서 투자 말까지 적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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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1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렇게 해서 이때 적립된 금액이 있겠지요. 이게 결국 뭡니까? 연금의 미래가치가 되겠네요. 그죠? 연금의 미래가치다.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놓은 게 바로 뭡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가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잘 보세요. 매년마다 내 1억을 받자마자 토요일 말까지 다시 적립한다. 그럼 이때 달성된 금액이 있다냐? 이 금액이 그럼 뭡니까? 연금의 미래가치다. 이걸 현재 시점으로 바꿔놓은 게 연금의 어때? 현재 가치가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우리는 이래서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금액을, 이때 사실은 이 금액을 미리 당겨서 내가 쓴다는 이야기예요. 당겨 쓰고, 이 사람이니까 매년마다 1억씩을 갚아 나간다면, 토요일 말에는 이 금액이 달성되니까 전액 상환되었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연금의 현재치는 뭐라는 것인가?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왜? 이 금액을, 이때 달성 이 금액을 내가 미리 당겨 쓴다. 대출받아 쓴다는 이야기예요. 쓴다. 이때 달성 금액을 현지시로 바꾸는 게 뭡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잖아요. 이는 결국 대출금을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출금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 연금은 자 보세요. 1억이죠? 이건 뭡니까? 내가 매년마다 1억씩 갚아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연금은 뭐가 됩니까? 상환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보세요. 내가 매년마다 1억씩을 갚아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억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원금과 이자가 들어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가를 합해서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네, 원리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원가를 합해서 원리금이다. 그럼 어때? 매기마다 원리금이 똑같잖아요. 원리금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원금이 똑같은 게 아니죠. 원가를 합한 금액 원리금이 똑같다는 이야기. 이것은 상환 방식을 우리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자, 원리금이 매기마다 똑같다. 균등하다. 분할해서 상환다 해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의미한다. 결국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내가 현재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이게 의미하는 뭡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원리금, 균등에 의한 대출금 이걸 구하고자 한다. 이때 활용되는 게 결국 뭡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지만 연금의 현재 가치수 를 통해서 결국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한 대출금이라든지 다음 또 이제 잔금 비율 등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에 한 대출금, 잔금 비율 1 구할 때 뭘 하려고 합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수를 활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잠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튼 우리가 이제 연금의 현재 가치다. 즉 원리금, 균등에 한 대출금이다. 이는 어떻게 합니까? 연금, 이는 원리금 상환액이 되겠지요. 원리금 여기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해주면 되겠다. 결국 연금의 현재 가치, 즉 원리금, 균등에 한 대출금, 이걸 구할 땐 뭘 하려고 합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또 우리 이래서 합시다. 내가 처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갚아 나가야 될 것인가? 자, 이 크기를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사례에서는 뭘 구하자? 이때 연금, 상환액 이 크기를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제 연금 이걸 구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연금의 현재 가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나누기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다. 자, 이걸 살짝 바꿨습니다. 살짝 바꿨으면 연금은 연금의 현재 가치 나누기로 때 곱하기로 바꿨으면 뭐가 됩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분의 어때? 1이 되는 것이다. 이때 연금의 현재 가치수의 역수, 즉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분의 1이다. 이걸 해서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저당상수다. 이렇게 이름 붙였다는 이야기예요. 저당상수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연금의 현재가치 곱하기 어때? 자, 저당상수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연금의 현대가치수의 역수, 즉 연금의 현대개수는 1 뭐라 했어? 저당상수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연금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시한 원리금 상환액이 되겠지요. 원리금 상환액. 지난 시험은 어때? 원금 균등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어 잘못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시한 상환액이 되겠다. 자, 연금의 현재가치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시한 대출금이 되겠지요. 대출금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이제 원리금 균등을 상환시해서 대출받고, 지금 원리금 균등에서 대출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갚아 나가야 될 것인가? 상환액. 자,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하려고 합니까? 저당상수를 활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의 현재가치, 즉 대출받은 원금의 저당상수를 곱해주면 매기마다 얼마씩 갚아 나가야 될지 상환액 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원리금 상환액 줄여서 상환액 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시에서 대출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갚아나갈 것인가? 상환액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하려고 합니까? 저당상수를 활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사실도 알 수 있겠죠. 자,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의 역수가 뭡니까?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는 1이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저당상수. 따라서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와 저당상수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역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재가치 이야기 드렸어요. 역시 순서는 어때? 일시불 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가치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하려고 합니까? 일시불의 현재가치 개수를 활용한다. 그럼 이때 일시불의 현재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연금의 현재가치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하려고 합니까?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를 활용한다. 그럼 원리금 균등에 한 대출금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하렵니까?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연금의 현재가치수 1통해서 원리금 균등에 한 대출금, 잔금 비율 등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내가 원리금 균등에서 대출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갚아내는 상환액 이걸 구할 때는 뭘 하려고 합니까? 저당상수를 활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가치 관련된 자본 환원계수 세 가지가 있죠. 자, 일시불의 현재가치 수, 다음 연금의 현재가치 수, 저당상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현재가치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301페이지 세 번째 챕터 현재가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재는 역시 자, 제가 기본 이론에서 밑줄 그은 내용 있죠? 이분들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폐 시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한 번 더 반복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항상 우리는 자, 이제 순서를 어떻게 맞췄어요? 일시불과 연금이다. 이렇게 순서를 맞춰야 했죠. 그러니까 일시불과 연금이다. 이렇게 순서를 맞추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시불에 자, 먼저 미래 가치를 구하고자 한다. 이점 일시불의 미래 가치.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를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연금의 미래 가치 이걸 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항상 순서는 어때? 일시불 연금이라 그랬죠? 일시불 연금이다. 그래서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고자 이땐 뭘 활용합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를 활용한다. 그래서 개수 두 글자를 붙인다 그랬습니다. 다음 자, 미래 일정을 해서 매기마다 얼마씩 적립할 것인가? 적립액. 자, 이걸 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적립액 구할 땐 뭘 활용합니까? 감채 기금 개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채 기술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치 관련해서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 연금의 미래가치 수, 감채 기금 개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미래가치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현재가치
현재가치 관리서 순서는 어떻게 됐어요? 일시불 연금이라고 그랬지요. 일시불 연금에서 일시불에 자, 현재 가치를 어때?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바로 일시불에 현재 가치 계수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활용한다. 그래서 어때? 일시불의 현재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 이것만 찾으면 뒤에 어때? 계수 두 글자만 붙이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이걸 구해서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활용하고 연금의 현재 가치 이걸 구해서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연금의 현재 가치는 뭘 합니까? 원리금 균등에 한 대출금을 의미한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에 한 대출금, 다음 잔금 비율 등을 구할 때 활용하는 게 뭡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가 이제 원리금 균등에서 대출을 받았어. 대출하고 매개마다 얼마씩 갚아나갈 것인가? 상환액 원리금 상환이죠. 이걸 구할 땐 뭘 활용합니까? 바로 저당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당 상수를 활용한다. 그리고 현재 가치 관련해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구에서는 일시불의 현재 계수를 활용한다. 연금의 현재 가치 구에서는 연금의 현재 계수를 활용한다. 다음 원리금 균등에서 대출하고 매기마다 얼마씩 상환액 구에서는 저당 상수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전하는 건 세 가지가 있죠. 일시불의 현재 재수, 연금의 현재 재수, 그리고 저당 상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제 미래가치 세 가지, 현재가치 세 가지 구분해진 데 있죠.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이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다, 연금의 미래가치수다, 모두가 어때? 미래가치 관련된다 알 수 있겠죠. 다음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가치수다, 모두가 어때? 현재가치와 관련된다 알 수 있겠네요. 다음 두 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 일정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기마다 얼마씩 정해박세 이 문제잖아요. 그럼 미래가치와 관련된다 알 수 있겠죠. 다음 현재 내가 어떻습니까? 원리금 균등으로 삼아서 대출 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갚아나갈 이 문제잖아요. 따라서 이는 뭐가 관련됩니까? 현재 가치와 관련된다. 그래서 저당상수는 현재 관련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와 비법으로 이렇게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생각하자. 자, 미래가 깜깜하면 돈이라도 적립하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 미래가 깜깜하다. 감채 기금계수. 이는 뭐와 관련된다? 미래가치와 관련된다. 뭘 구할 때 활용합니까? 적립액 구할 때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현재 저당 받고 상환한다. 이렇게 기하자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저당 상수는 현재 가치 관련되고 뭘 구할 때 활용합니까? 상환액 구할 때 활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1 구하기 위해서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연금의 미래가치 위해서는 연금의 미래가치 수, 적립액 구하기 위해서는 감채 긴계수를 활용한다. 자, 이처럼 일시불의 미래가치 수, 연금의 미래가치 수, 감채 세 가지 어때? 미래가치와 관련된다는 겁니다. 다음 일시불의 현재가치 구하기 위해서는 일시불의 현재가치 수, 연금의 현재가치 구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 다음 원리금 균등한 대출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하면 상환액 구하기 위해서는 저당상수를 활용한다.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가치수, 연금의 현재가치수, 저당상수 이 세 가지가 현재가치와 관련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정답 들으면 어떻게 되죠? 미래가 깜깜하면 생각해보세요. 미래가 깜깜하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가 깜깜하면 돈이라도 적립하자. 그래서 감정기수는 미래가치, 그리고 적립액 구할 때 활용한다. 다음 현재 저당받고 상환한다. 그래서 저당상수는 현재가치 관련되고 원리금 균등발 상환시한 상환액 구할 때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있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와 일시불의 현재가치수 이 둘이 어때? 역수 관계에 있는 거죠. 둘이 역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감정계수 이 둘이 역수 관계에 있는 거죠. 다음 연금의 현재가치수와 저당상수 이 둘이 역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계수값 관리에서 우리 일반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는 계수관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자 했죠. 일시불의 미래가치수는 어떻게 변합니까? 1 플러스 R의 N승이다. 다음 일시불의 현재가치수는 어떻게 변합니까? 1 플러스
아래 n승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반복을 해드렸고, 자, 여기 보세요. 항상 우리는 순서는 어디서 하자? 일십을 연금이라 그랬죠? 그래서 혹시 지문에 역수한 게 이런 문제나, 어때요? 항상 우리는 틀리지 않기 전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 얼른 옆에 적어보세요. 일십을 연금이다. 그래서 어때? 미래가 깜깜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연금의 미래가치수, 감증계수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순서는 어떻게 했죠? 일시불 연금이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어때? 현재 저당 받고, 그럼 이는 일시불의 현재치수, 연금의 현재치수, 저당 상수다 라는 이야기요. 그래서 어때? 이 둘이 역수고, 둘이 역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 문자 보실 때 주로 어때? 유유 이런 기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둘이 역수고, 둘이 역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순서는 우리가 어떻게 맞췄어요? 일시불 연금 미래가 깜깜하면, 자, 일시불 연금 현재 저당 받고 이렇게 순서를 놓고, 결국 둘이 역수고, 둘이 역수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예, 우리 시험에 문제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얼른 옆에 이거 적어놓고 확인하면 되겠죠? 절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미래가치,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 환원계수 6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미래가치 관련 3가지가 있죠?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감채 기금계수다. 다음 현재 관련 3가지가 있죠?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연금의 현재치수, 저당 상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이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304페이지 보시면 보충학습 박스가 들어있죠. 이 박스에 한 번 더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미래가치 3가지, 현재 3가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잔금 비율, 상환 비율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